안녕하세요. 신의진 TV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에 해당될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일생 중 한 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 중 하나로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애매해서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생존 이후에도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2초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주로 겨울에 발병 빈도가 높은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로서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의심 증상들을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입니다. 뇌졸중의 약 80%가 뇌경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발병 원인으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경우와 심장에서 생긴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2분마다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뇌세포들은 되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아주 중요하며 증상이 발생하고 보통 3시간 정도로 얘기하지만 검사 및 치료 시간까지 감안하면 60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후유증 및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뇌경색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수분 내에 호전되는 경우로 본격적인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 뇌혈관이 막혔다 뚫리는 것이 반복하며 생기는 증상인데 증상이 호전되어 방심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뇌경색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얼굴 마비 또는 반신마비 등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2. 팔, 다리 등 사지에 힘이 빠지고 3.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언어장애 4.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증 5.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쉽게 FAST로 표현하는데 페이스는 얼굴마비, 암즈는 팔마비, 스피치는 말이 어눌해짐, 타임은 신속한 치료의 앞 글자를 딴 의미입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발병 후 90분 이내에 혈전 용해제 투여 시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장애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의 위험 요소 중 공통적으로 비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만 자체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비만으로 인해 발생된 만성질환이 뇌졸중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무게가 늘수록 혈압도 높아지는데 보통 체중이 1kg 줄면 수축기 혈압은 1.6mm 머큐리, 확장기 혈압은 1.1mm 머큐리 정도 감소합니다. 이와 관련 과체중이라면 정상 체중으로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아니라도 혈액 내에 기름이 쌓이며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뎌지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캐나다 맥마스터대 인구보건연구소가 세계 32개국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8년간 연구한 결과 혈액 속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상황에서 뇌졸중 유발 위험은 26.8%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 속 지질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하므로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면 뇌졸중 재발이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과도하게 쌓인 지방으로 기혈이 흐르는 길이 막힌 전신비만은 전체적인 체지방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식단 관리를 하고 하체의 힘이 약해져 보행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체비만은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하며 숙면과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피곤한 마른 복부 비만은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비만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연결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비만 자체도 뇌졸중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체지방이 체중의 25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18.6% 높았습니다.
이 역시 혈관벽의 지질 및 염증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장지방 역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공장으로 작용합니다. 뱃살에 집중된 내장지방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런 내장지방은 혈관을 타고 몸 곳곳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잔병 치레가 잦은 것도 이런 맥락이며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며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장지방은 마른 사람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형태의 비만으로 이는 지방흡입으로도 제거할 수 없고 오로지 건강한 식생활과 활동량으로만 개선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살짝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 정도면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이 뇌졸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짜게 먹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이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비만으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먼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일 경우 정상 범위까지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마른 사람도 복부만 유독 통통하다면 저녁 등 하루 한 끼는 고단백 식단으로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비만과 만성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의료기관을 찾아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예방적 치료로 날씬한 몸은 물론 건강관리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도록 식단 일기 쓰기 운동 처방 등을 기반으로 행동수정요법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나나는 칼륨이 100g당 360mg으로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어 뇌졸중이 도움됩니다. 그 이유는 칼륨이 뇌 주변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은 50세에서 79세 여성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칼륨 섭취량과 뇌졸중 발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허혈성 뇌졸중 발병률이 약 16%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에 바나나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9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재료인 카카오 닙스는 지나친 혈류 상승을 억제하고 심장, 동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은 몸의 산화질소 양도 증가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이 깨끗해지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더덕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이 염증이 뇌혈관을 파괴시키게 되면서 나타나는데 더덕에는 인삼, 산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 들어있어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더덕을 잘라보면 우유 같은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뇌세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므로 더덕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에서 더덕의 이 같은 항산화 효과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혀냈습니다. 더덕은 인삼과 산삼에 비해 약성이 약해 매일 섭취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 흑토마토입니다.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약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 덕분인데 리코펜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어 혈액을 맑게 해주므로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코펜 섭취가 뇌졸중 발생률을 56% 낮춰준다고 합니다. 단, 흑토마토에는 칼륨,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 환자는 1개, 일반인은 3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포도도 좋습니다. 흑토마토와 포도는 함께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이는 포도에 함유된 라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 이 효소가 토마토의 안토시아닌, 리코펜과 만나게 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다음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압 혈자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신문혈 지압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혈관은 화, 심장, 소장 기운이 주관합니다. 따라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화 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하는데 이에 좋은 혈자리가 바로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혈자리로 30초씩만 눌러줘도 정신을 맑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므로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신문혈은 손바닥을 펼쳤을 때 손목과 새끼손가락이 연결되는 사이에 움푹 패인 곳입니다. 이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지압하며 한쪽 손에 각각 30초씩 양손을 번갈아 수시로 지압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혈액을 맑게 하는 용천혈 지압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관 관리뿐만 아니라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을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혈액은 수, 신장, 방광 기운이 주관합니다. 따라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신장, 방광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효과가 좋은 혈자리는 바로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의 위치는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사람 인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압해주면 신장을 강화시키며 혈액순환 및 피로회복에 큰 효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용천혈을 매일 둥근 펜이나 지압봉으로 자주 지압해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성 화병에 좋은 예풍혈 지압입니다. 뇌졸중은 신경과민, 화병 등의 증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경과민은 자율신경을 긴장시켜 뇌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 신경과민 등은 상하심포, 3초 기운이 주관합니다. 이를 좋아지게 하는 혈자리는 예풍혈인데 예풍혈의 위치는 귓볼 뒤에 튀어나온 뼈 옆에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예풍혈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편두통을 완화하는데 좋은 혈자리로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머리가 무겁거나 멍할 때 지압해주면 큰 효과를 보는 혈자리이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자주 지압해주면 좋습니다. 예풍혈 지압 방법은 엄지손가락이나 손을 주먹쥐고 검지의 뼈로 예풍혈을 누른 상태에서 3분 동안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지압해주면 되는데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아침, 점심, 저녁 등 하루에 3번 지압하면 됩니다. 예풍혈을 자주 지압해주면 기혈막힘을 뚫어주어 머리 쪽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뇌졸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8가지 대비 수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금연을 하여야 합니다. 흡연은 동맥 경화를 유발해 뇌졸중 발생률을 2배 이상이나 높인다고 하니 반드시 금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금주를 하여야 합니다. 과음은 심부정맥, 고혈압, 뇌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뇌졸중 발생률을 높이므로 금주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식단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는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만은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험도를 높이므로 과체중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응급상황 대비한 의료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을 숙지하고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 응급의료센터,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해 둘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즌 TV였습니다.